9988 대한민국 중소기업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웰스기업 연구소 정호일 소장입니다. 자, 드디어 2023년이 밝았습니다. 저는 2023년 1월 1일 아마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시청하실 때는 그 전날짜가 될 것 같습니다만 1월 1일자에 이렇게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여기 나왔습니다. 자, 이번 주에 제가 우리 대표님들에게 전달드릴 내용은요. 2023년부터 바뀌는 이제 세법 관련해서 중요한 몇 가지와 함께 특히 가업 승계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잠시 후에 시작할게요. 네, 지난해 말에 다행히도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세법 관련한 내용들이 본회의를 통과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가 관심 있었건 이 종합부동산세 이 점도 이제 변경이 되었는데요. 일단 과표 12억 원 이하 및 조정 대상 지역 2주택에 대한 다주택자 중과세율이 폐지가 됐고요. 과표 12억 초과 다주택자에게는 이 중과세율이 3주택 이상인 경우 2%에서 5%까지로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논란의 대상이었던 법인세도 이제 좀 조정이 됐습니다. 자, 법인세는 당초 정부안 같은 경우에는 이 25% 구간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0% 구간도 5억까지 상향시키는 건데, 이게 이제 좀 협의 과정에서 전 구간 1%씩 1%포인트씩 하향되는 걸로 최종 확정이 됐죠. 솔직히 저는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삼성전자나 일부 대기업 같은 경우는 1%포인트 인하한 것만으로도 사실 엄청난, 그렇죠, 혜택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제가 자주 컨설팅해 드리고 자주 만나 뵙고 제가 지원해 드리는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세율이 1%포인트 인하된 것 그래 나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그 제조라든가 아니면은 뭐 이렇게 좀 세액공제나 세감면을 많이 받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변하는 건 사실 없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어떤 법인세를 감면시켜주고 이런 거, 되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건 좋습니다만, 진짜 중소기업에게 만약 세제 혜택을 준다면 실제로 최저한세, 그러니까 아무리 세액공제나 세액감면이 적용된다 하더라도 좀 내야 되는 최저한의 세금, 얘를 낮춰주거나 아니면은 최저한세가 적용이 되지 않는 세액공제를 많이 만들어주거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저도 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좀 제가 보기에는 뭐 그렇게 의미가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일부 좀 세액공제나 세감면을 좀 적용받지 못하는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외에 좀 변화가 있는 것들은요. 국내 자회사 배당금 입금 불산입률을 지난 정부안에서는 되게 획기적으로 바꿨죠. 기존에는 상장회사, 지주회사, 일반회사냐에 따라서 입금 불산입률이 다 달랐는데 얘를 획일적으로 통일을 시켰고, 그리고 이제 정부 안에서 좀 수정이 된 게 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입금 불산율을 100%, 그 다음에 30에서 50인 경우에 80%였는데 이 30 구간을 20으로 낮췄다. 이렇게 수정안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자회사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자회사로 뭔가 좀 우리가 새로운 사업을 해야 되는 대표님들이라면 이 점 꼭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입금 불산입 조정된다는 건 뭐냐면 이런 의미입니다. 자회사로부터 받는 배당금 같은 경우는 회계적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만 세금을 내는 기준으로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접대비 명칭을 2024년 1월 1일 과세하는 부분부터 기업 업무 추진비로 변경을 하겠다. 뭐 이런 것도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요번에 이제 개편이 됐고 이제 세금 관련해서 이게 끝이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게 사실은 좀 있거든요. 제 생각엔 이 중요한 게 앞으로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로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간 중소기업 중앙회나 이런 중소기업 유관기관에서는 중소기업의 가업 승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좀 제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실제로 기존에 그 제도가 없었던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 제도가 좀 그렇게 좀 우리에게 와닿지 않는다. 뭐 이런 거였죠. 근데 이게 좀 와닿게 요번에 좀 조특법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변경이 됐습니다. 저는 이 점이 되게 고무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완전히 솔직히 말씀드리면 완전히 뭐 지원을 하는 게 마음에 든다 이 정도는 아니겠습니다만 기존과는 좀 사뭇 다른 이런 스탠스를 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알겠으면 좋겠어요. 가장 먼저 유의미하게 변경된 것 중에 하나는 이 가업 상속이 발생을 했을 때 납부 유예가 신설이 됨으로써 당장의 상속세를 지금 진짜 뭐 가업이든 뭐든지 낼 수가 없다. 사실은 상속공제를 받던 아니면 주식 사전증의 특례를 이용하던 어쩌면 좀 할인은 해주는 뭐 이런 느낌일 수도 있는데 이런 게 좀 힘들다. 그리고 뭐 좀 어렵다라고 한다면 납부 유예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납부 유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행령이나 이런 게 나와 보고 그 다음에 저도 이 점에 대해서 상속세를 납부 유예를 신청하는 게 난지 이 점은 좀 우리가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이런 그 상속세를 중소기업 우리 그를 물려받는 가업을 물려받는 분께서 이 상속세를 낼 수 있는 다양한 옵션이 하나 추가됐다. 이런 개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일단 그 상속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좋아진 점부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공제 한도가 상향이 됐습니다. 자, 일단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그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당초 그러니까 작년에 구법은 200억까지 한도였는데 정부안은 400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수정돼서 300억으로 이제 됐고요. 사후관리 기간이 확실히 단축이 됐습니다. 종전에는 7년이었는데 정부안은 5년, 역시 확정도 5년으로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생각해 보셔야 될 게 사후관리 요건이 완화가 됐죠. 일단 고용유지 측면에서 보게 된다면 매년 유지해야 되는 게 이제 삭제가 됐고 5년, 그러니까 이 사후관리 기간이 7년에서 5년으로 줄었는데 시작 시점과 끝 시점에 고용 90% 혹은 급여 90% 이걸로 좀 다소 완화가 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좀 좋아졌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사후관리 요건 중에서 자산 유지 관련된 거, 즉 승계받은 주식에 관한 유지 혹은 이런 거에 대한 관련된 부분은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이제 다소 완화가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가업 상속에 대한 부분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앞서서 제가 얘기했지만 가업 상속에 대한 상속세 납부 유예가 신설된 거. 그래서 이 납부 유예 같은 경우 이제 사후관리 요건 같은 경우에는 사후관리는 이런 거겠죠. 이제 그 납부 유예가 됐는데 이제 상환해야 되는 이런 이제 조건을 보게 된다면 일단은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 그 다음에 주식을 상속받은 자의 지분이 감소할 때, 이건 이제 5년 아니냐, 5년 후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고요. 고용유지 5년에 70%, 이 조건은 준수해야 됩니다. 아까 가업 상속 공제를 받게 되면 5년에 90%인데, 얘 같은 경우는 5년에 70%입니다. 그 다음에 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즉 다시 말해서 다시 재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제 상속세를 이제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 근데 요 상속인이 사망해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이 경우에도 그 다른 상속인이라고 하면 이제 대물림된 상속인이 여기서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 납부 유예 같은 경우는 좀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고 어디가 유리할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근데 중요하게 고려할 게 있습니다. 얘를 사실은 납부 유예됐다고 해서 그냥 세금을 그래 내지 마, 나중에 상황 되면 줘, 이런 느낌은 아니고요. 우리가 그 연부연납을 하는 느낌하고 비슷합니다. 보통 우리가 세금을 분할해서 내게 된다고 한다면 담보를 제공하게 되는데, 역시 이 경우에도 담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리고 이자를 당연히 내야겠죠. 그럼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속공제를 받거나 이렇게 해서 그 세금을 할인해서 낼 수도 있는 거고, 만약에 그 세금을 못 낸다고 한다면 이 공제 혜택은 없어지게 되면서 대신에 뭐가 생기냐면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담보물을 제공하고 계속 이자를 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뭐가 유리할 것인지는 사실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담보물이 충분하고 이런 게 충분하다고 한다면 담보 제공하고 거기 이자 비용 괜찮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아요. 근데 이게 납부유예가 신설된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은 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그 상속이 벌어졌을 때 여러 가지 경우의 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생겼다는 건 그만큼 좀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자세한 내용은 이제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나오면 제가 그때 다시 한번 리뷰해 드리도록 하고요. 2023년에 이제 세법, 주요 세법과 그 다음에 특히 요번에 제가 힘주어서 우리 대표님들에게 설명드리는 이 가업 승계 관련, 특히 가업 상속 관련한 것들은 이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3년 첫날 제가 처음으로 찍은 이 동영상이 우리 중소기업 대표님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올 2023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버튼 꼭 눌러주세요.